자, 고쟁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고요. 요 스텝 2 단어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하는데, 우리 한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주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 뭐 여러 방정식, 기본적으로 3, 4차 방정식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이제 연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연립으로 넘어가서 대칭식, 그죠? 네. 그 다음에 공통근,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잡다한 방정식들이 주제인데, 이것들이 막 섞여 있어. 단독 주제로 내면은 교과서형 문제고, 이게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텝 2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딱 보니까 492번 491을 보면, 자, 49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이다. 자, 옆에다가 밑줄치고 근의 위치라고 이렇게 쓸까요?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야, 그치? 그리고 3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려고 해. x에다 어떤 숫자 넣어보고 싶니? 그렇지, 마이너스. 이거 빨리 넣어봐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2m 해가지고 없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m 플러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 자, 0이 됩니까? 잠깐만. 0이 됩니까? m에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자, 여기가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사실 16이네요. 그죠? 미안. 16이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8. 됐죠? 그래서 일단 시현이가 잘했어. 빨리 마이너스 2 가서 넣어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 그러면서 아까 근의 위치 얘기 좀 봐봐. 근의 위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은 반드시 뭐보다? 1보다 큰 근이라는 소리죠. 됐죠? 그래서 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요거 찾고, 이 근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하나가 여기 마이너스이고, 얘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큼이라고 써놓고 얘 찾자고요. 빨리. 자, 1 마이너스 4 m-14 2m-4라고 하고, 빨리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6 12 m-2 마이너스 2m 플러스 4 0 됐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 그리고 엄청 땡큐한 상황이 발생했죠. 왜 땡큐해? 축이 결정되어 있는 놈이니까 엄청 땡큐하죠. 이 축이 그 정도는 해줄 거야, 축이.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표현 쓰고, 옆에다가 당연히 그림 그려야죠. 축이 3인 거 아시겠죠? 축이 3이야. 조금만 크게 그릴게. 1도 좀 표시하고. 어이씨. 자, 축이. 같이 그림 좀 표시하자고요, 여기다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하나 표시하고, 1, 2, 3 표시할게, 알았죠? 그리고 축이 3이야, 알았죠? 축방이 3이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이 두 근은 서로 다른 근이든 서로 같은 근이든 상관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 이런 거 괜찮아. 그치? 이런 거 괜찮아. 그 다음 이런 것도 괜찮아. 그치? 근데 뭐는 안 괜찮아? 이런 건 안 괜찮아. 그치? 이런 건 안 괜찮아. 그치?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보다 작은 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x 칠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쳐. 그럼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근의 분류, 2차 방정식 근의 분류 세트. 첫 번째, 판별식. 그죠? 판별식 0보다 커 나갔다. 됐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은 할 거 없죠. 왜냐면 이미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두근의 합은 축방이 3이고 두근의 합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두근의 곱 어때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뭐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근의 곱이 양수니까 판별식 무조건 써야 되죠. 음수일 때만 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값이 들어가는 거죠. 비로소. F1이 봐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치? 자, 등호 확인. 두근이 모두 1보다 커야 하므로 1을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거만 판단해줘야 돼. 숫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긴데 이렇게 지나도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봐. 두근이 모두 1보다 큰데?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작거나 같은은 한 개니까 모두 1보다 큼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넣으면 안 돼. 그래서 등호 넣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다 해놓고 이거 가지고 먼저 푸는 거야. 자, 마무리 좀 쳐주세요. 이제 나도 이거 계산해볼게요.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0보다 크다. m은 1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왔고, 알파 베타. m-2는 0보다 크다. m은 2보다 크다. f1 1 마이너스 6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m은 7보다 크다. 자, 됐죠? 됐죠? 그래서 m은 잘 보세요. m은 됐어요? 요건 그림 안 그릴게. 2보다 크다는 어차피 저기 되니까. 그치? 자, 우리가 해석 안 한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문제 이게 안 읽어가지고. 서로 다른 세식을 갖고. 등호 지우자. 알았지? 등호 지워도 되겠죠? 서로 다른 세식은 미안. 아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요거 지우자. 그럼 뭐 이거 끝. 알았죠? 서로 다른 세식은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정수 m의 합은 8, 9, 1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7이 되는 거다. 자, 좋은 문제야. 이거 나와. 자, 그러면 이상하게 좋은 문제가 앞부분에 다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더 가볼게요. 4, 9, 3 한번 가볼게요. 중근을 가지도록. 우리 이거 했었죠? 네. 그죠? 중근. 어디서 중근 가질 거냐라는 얘기 가지고 경우에서 나눠서 푸는 문제 이거 나온다니까. 자, 빨리 인수분 해야죠. 걔 x에다 얼마 넣어볼까? 1 넣으면 딱 되네. 그럼 빨리 인수분해 좀 해주세요. 중근을 가지도록. 자, 빈출이에요. 빈출. 중근을 가지도록. 기억니은이라고 쓰라고 했죠? 중근을 가지도록. 첫 번째. 자, 이렇게 나눴죠? 네. 니은에서 x가 1이라는 실근과 다른 근을 갖는다고 하고 한번 해볼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어야 하니까, 자, 짠짠짠 3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k는 2분의 3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x가 1이 아닌 중근을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되겠죠. d는 1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k c가 0이다. 따라서 1-k로 묶어주시면
1-k-4니까 결국 k는 1이거나 k는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총 k 값은 3개야. 이거 잘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 다 더하면 얼마냐? -2분의 1이다. 합은 -2분의 1. 나온다고 하는 거 진짜 나오죠? 자, 그 다음 494번 해볼게요. 494번 4차 방정식. 자, 이거는 뭐 하는 형태야? 우리 시현씨가 치환. 그렇지, 치환하는 거죠. 치환. 자, 조심할 거는요,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가 생긴다는 거. 그걸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치환도 치환이지만 이거를 t라고 놓는 순간 t의 범위를 놓는 게 중요해. 엄청 놓는 게 중요해. t의 범위를. 자, 살짝 그려볼게. 이거 t축이야. 이거 x축이야. 그리고 영사라서 이렇게 그려봤어. 영사. 됐죠? 2를 집어넣어봤어. 2를 넣어보니까 2를 집어넣어보니까 4 빼기 8이니까 -4야. 그러니까 t값은 적어도 -4 이상은 나와야 돼.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근으로 나오면 그건 버려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을 A, 모든 허근의 곱을 B. 허근까지 나오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치환했어. 자, 쓰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0. 4, 5, 20 여기에 마이너스. 그쵸? 자, t제곱.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5는 0. 그쵸? 그럼 일단 t는 t로 치환을 했어. t로 치환했어요. 그럼 t의 범위는 -4보다 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t가 -4고, 아니 t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5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허근이 나와도 된다는 가능성을 놓고 있으면 요것도 확인은 해야 돼. 선생님 t는 아까 -4보다 크다면서요. 요건 실근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혹시 실근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얘를 버려. 근데 허근까지 가능해? 그럼 둘 다 써. 어차피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쵸?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허근, 여기는 실근. 알았죠? 이렇게 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실근이니까 x, 자,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시고, 그래, 네가 허근이야. 여기가 허근이고 여기가 실근이야. 실근, 허근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가 어? 실근 플러스. 아,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미안. 이거 넘어왔으니까. 쏘리.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A.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허근의 곱. 얼마예요? 5. 그렇지. 이렇게 가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괜찮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95번 가볼게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야. 다 중요한 게 앞부분에 됐다 많이 나오네. 4차 방정식에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자, 얘들아, 이걸 우리가 무슨 2차식? 복 2차식. 알았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치환을 하고요. 여기는 무슨 조건이 붙어? 실수라는 실수근이 붙어. 아까는 실수어수 다 가져도 돼. 그러면 치환을 했어. 봐봐.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인데, 자, 괄호 열고 t는 0보다 커나 같은데 이 4개의 근이 모두가 실수가 나오려면 t는 어때야 돼? 아까 t가 양수 음수 나오면 t가 양수 음수 나왔을 때 좀 전에 했던 거 실근 2개 혹은 2개였잖아. 그런데 t가 모두 실수가 돼야 돼. 근이. 그럼 t는 양의 실근이 나와야 돼. 알았죠?
알았죠? 네. 또는 0. 알았죠? 0도 괜찮죠? t는 양의 실근 또는 0이 나와야 되겠죠? t는 양의 실근. 만약에 예를 들어서 t가 0이었어. t가 0이었어. 그리고 a가 5면, 그죠? 정수 a니까 괜찮기는 해. 봐봐. t가 0이었어. 그럼 x제곱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x가 0이라는 얘기죠. x에다 0을 다 넣어봐. 그럼 a-5는 0이죠. a가 정수 5면 되긴 돼. 알았지? 근데 근이 4개가 자, 여기서 근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 이게 좀 단서가 있어. 그죠? 만약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그 4실근이 모두, 4개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요러면은 0은 안 돼. 그러니까 중근을 포함해서 그래. 이게 알았지? 알았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일단 없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혹시 그러면, 뭐, 4중근? 0이면 4중근이거든?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 네 번째 함수값. 그런데 여기서요 축이 정해졌어. 0일 리는 없겠구나. 그지? 축이 3이니까 0은 안 돼. 알았지? 축이 만약에 미지수를 정해줬어. KT였어. 그럼 축이 0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4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축방이 3이라는 걸 전제하고 처리를 하자고요. 아까랑 비슷하네. 문제가. 여기 3.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오면 되겠죠. t가 두 양의 실근이 나오는데 그럼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는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럼 만약에 t가 중근여도 뭐 괜찮긴 하겠네요. t가 중근여도. t가 중근이면 t가 3이라는 얘기죠. t가 3이면 x제곱이 3이고 그죠? 그죠? x는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t가 x제곱이니까 이게 3이라는 중근이 나오면 근이 2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도 중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중근인 거야. 얘네들 다 실수잖아. 그치? 괜찮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곱은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함수값은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개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정수 A 구하자. 자, 먼저 판별식부터 4분의 D는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9, 14, A가 14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네. 두 번째, 할 필요 없고, 세 번째, 알파, 베타. A는 5보다 크다. 자, 그럼 A는 5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이게 좀 걸렸거든. 그치? 그죠? 이게 저게 좀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근의 곱이 요렇게 되면, 봐봐. 요렇게 되면, t라고 하는 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 네. 두근의 곱이 얘가 0이라서 혹시 그 등호 들어가나 이거 고민 좀 해줘봐. 고민을 잠깐 해줘야 돼. 만약에 A가 5였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얘들아.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죠. 그럼 T는 뭐 또는 뭐야? 0 또는 T가 6이잖아. 그럼 여기는 X도 0이죠. 0이라는 중근을 갖죠. 얘는 X는 풀마 루트 6이죠. 이것도 뭐 실근을 갖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알았죠? 이런 거 좀 조심, 디테일. 혹시나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치환의 원래 방정식의 뜻에 맞는지 다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확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스타일 문제. 자, 이제 496은 내가 이제 힌트 안 줄게. 한번 해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한 얘기야. 답 나온 사람? 벌써 나왔어야 돼.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벌써 나왔어야 돼. 이제 나왔어야 돼. 나왔죠? 4번 잘했습니다. 그거요. 나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 봐봐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했냐면 잠깐만, 이거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 잘 드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판별식 쓸 필요 없는 식이잖아.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봐봐. 여기서 서로 다른 두혹은? 서로 다른 두혹은? 서로 다른 두식은? 아, t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한 소리구나. 그래 안 그래? 여기서 헉은 2개가 나오겠죠. x. 여기서 식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2개는 서로 같을 수는 없어. 그쵸? 그 두근에 여기서 T1, T2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 알았지? T1, T2의 곱이 지금 음수죠? 그래, 안 그래?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그럼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중에서, 야, 두근의 곱이 음수야. 뭐 쓸 필요 없어? 판별 쓸 필요 없어. 보세요. 10-5a는 0보다 작다, a는 2보다 크다. 끝!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열심히 판별식 계산하고 있는 애들은 일단 이미 진 거야. 알았죠? 시간을 엄청 많이 쓰거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 안 쓰면요. 두근의 합은 써야 될까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알 수 없잖아. 그치? T1, T2 중에서 야, 이렇게 치우쳤을지 이렇게 치우칠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두근의 합 안 쓸 거고.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제?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야. 쓰면 안 돼요? 써도 돼. 소중한 나의 45분 중에서 소중한 3분, 4분을 날리는 거 알았지? 쓸 필요 없어. 항상 성립해. 자, 그래서 P는 D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97로 가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라서 선생님이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496까지 유형 요거 지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거의 대부분 한 거야. 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자, 이렇게 쓰자고요. 한 실근 모르죠? 그래서 실근을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px는 한 실근을 갖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5라고 쓰자고. 알았지? 무슨 말 알겠죠? 가해서 두근의 곱은 5다. 여기 근데 허근이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맞죠? 그러니까 p의 범위는 일단 우리가 알기로 마이너스 2루트 5 플러스 2루트 5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가해서 허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고. 자, x에 대한 이것의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이다. 자, 봐봐. 지금 여기서 px 3x-1은 0이다 라고 했는데요. 잘 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 여기는 x가 만약에 근이 알파고 얘가 베타고 감마였다고 쳐봐. 그치? 그리고 베타 곱하기 감마가 5였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서는 요렇게 근데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 그럼 그는 어떻게 따지죠? 서로 똑같은 것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는 알파 자체가 네모잖아. 그죠? 여기는 이 네모가 이 네모랑 똑같긴 한데 여기선 요게 근이니까. 그치? 그냥 나는 여기서 x1, x2, x3라고 한번 해볼게. 자, 3x1은 3x1 마이너스 1은 알파, 3x2 마이너스 1은 베타, 3x3 마이너스 1은 감마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의 근은 뭐냐?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자, 이게 근과 계수 관계의 전형적인 문제야.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실근이겠어? 이 셋 중에서도. 알파가 실근이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실근이어야 정상이지. 그치? 이게 실근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근 0과 했어. 그러면 0이 실근 아니냐, 이게? 맞죠? 알파가 얼마였다? 이게 한근 0과, 그죠?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가 실근이 0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다. 자, 요 서로 다른 두 근의 합 써볼게요. 3분의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은 합은 2다. 이 두 개 가지고 베타 감마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베타 감마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 6에서 2 빼니까 4. 자, 얘랑 연립할 거 이제. 더해서 4, 곱해서 5. 진짜 혹은 나오네, 그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 봐봐, 이거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 맞죠? 맞아요?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빨리?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하셔야 돼, 알지? B는요? 불러줘 볼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C는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죠? 이거 베타하고 감마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다 처리하면 돼. 알파가 현재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여기. 베타 플러스 감마가 4잖아, 4. 4하고 얘까지 더하면 3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베타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감마죠. 그 다음에 베타 감마는 5죠. 근데 얘는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얼마였어? 5였죠. 5.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죠. 그러니까 C는 5가 되는 거야. 다 찾았습니다. C는 5, B는 1, A는 마이너스 3. 자, 3개를 더하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물어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좀 생소한데 이런 거 연습 좀 많이 해도 네모는 네모다. 꼭 비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근은 요 속에 있는 요 놈만 근이다. 그래서 얘를 x1, 2, 3라고 놓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98. 한 번 더. 굉장히 많이 나와요. 498. 이제 했던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어. 항상 성립하도록. K 값에 관계없이 하는 근을. 그래서 이거 좀 다른 거. 자, 인수분해 하려 하지 마세요. 일단 K에 관한 항등식을 쓰는 거 알았지? 네. K에 관한 항등식을 써야 돼, 이거 얘들아. K에 관한 항등식을 써야 돼.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K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 찾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을 찾고 n들을 만족하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사실상 얘는 무슨 문제야? 공통근 문제야. 공통인 근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야 사실은. 맞겠죠? 네, 요거는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요거 풀 수 있고 인수분해에서 근 찾고요. 이건 근 나와. 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요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구. 자, 사구구. 예전에 우리 1학기 때 했던 상반 방정식 맞죠? 네.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 왜 상반이냐? 114477 114477 이게 서로 개수가 같아.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플러스 4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묶는 거죠. 치환해야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4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7. 자, 정리합니다. 얘를 t라고 놓자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t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t값을. 그런데 잠깐만 봐봐. 이 x 앞에 실수라는 단어가 혹시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돼. 이 x 앞에 실수 x에 대한 뭐 그런 말이 혹시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허수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이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죠. 그죠? 안 된단 말이야. 얘가 근 좀 잠깐만 해볼게. 왜냐면 우리가 요거 치환했을 때 이거 치환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돼? 무조건 2보다 커야죠. 이거는 실수라면 그렇다는 소리야. 실수라면. 실근이라면 2보다 커야 돼. 그치? 근데 얘 근 상태 좀 봐봐. 어이씨, 이를 t라고 했으니까 얘 근 상태 좀 봐봐. t는 짝수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이거랑 얘는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쪽은 허근이야. t가 이거일 때는. 그래 안 그래? 허근이야 허근. 얘는 이게 대략 얼마쯤 되죠? 3, 4 안 되고 3점 얼마니까 얘도 사실 허근이야. 2가 안 돼. 그치? 알았죠? 그래서 간혹 실근만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근허근 다 구해야 되는지는 요 앞에 있는 수식어를 꼭 보셔야 돼요. 아무 말 없죠? 그럼 허근도 된다는 소리야. 아무 말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든 k에 이걸 k라고 했네. 우리 k로 바꿀까? 미안, k로 했네. k제곱 k 모든 k 값의 곱은 뭐야? 그냥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되겠네. 이건 뭐 그지? 그게 허수지만 그지? 허수지만 마이너스 9야. 모든 k 값을 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네.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자, 써볼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은 2배. 그래서 여기 양수라는 조건도 없죠, 사실은. 그치? 이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산수의 기하를 쓸 수 있어. 근데 그 조건도 없어, 사실은.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해. 알았죠? 만약에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실근이고 실근이면 이 이상해야 되는 조건이 따르는데 여기는 그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문제야. 알았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허근도 되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알았죠? 이건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낚이지 마라. 그냥 상반방정식으로 처리하자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 문제를 바꾼다고 해봐. 문제를 좀 바꿔볼게. 절묘하게 이 숫자를 바꿔볼게. 이제 요거 문제는 해결은 됐는데 요 숫자를 7이 아니라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해볼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넣고 실근 x에 대하여 이렇게 바꿨다고 해볼게. 내가
그러면 봐봐. 아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걸 신경 써야 돼. 그때. 어? 양수 아니 x가 양수라고 해야 돼. x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잖아. 그럼 5, 1은 이거에서 k 값이 두 개가 나오죠. 아이고. k 값이 잠깐만 1이랑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럼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6 4가 나오도록 하려면 7, 3, 21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7 아니야 2보다 작은 거 1 마이너스 12 만약에 12를 했어. 그죠?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만약에 1, 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플러스, 만약에 2 정도 해볼까? 만약에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실근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씨. 한근이 만약에 이게 숫자를 지금 내가 못 만들었는데, 한근이 2보다 큰 거 나오고, 한근이 예를 들어서 근이 요걸 해봤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4로 이렇게 조정했잖아. 근데 만약에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알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허근이라는 얘기야. 허근. 왜냐면 양수 x에 대해서 얘는 실수일 때는 항상 2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음수 2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요건 허근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그때는 요것만 구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조건 잘 안 줘요. 신경 안 써도 돼. 혹시나 디테일하게 그렇게 내면 모를까. 자, 50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끄라고요? 에어컨 안 틀었냐? 네. 나 왜 이렇게 더운 거 했어? 지금,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넣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에어컨 끄고 있었다. 자, 4차 방정식. 보기차식. 그런데 이런 형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보기차식인데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했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은 0.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응? 분리해가지고 완전 제곱식과 합차를 쓸 수 있는 곡식 있는지 보자고. 그렇죠? 2, 5 아닌데 분리? 잠깐만.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를 하자. 그러면 치환했어. 쟤를 혹시 인수분해하거나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7을 2하고 5로 막 안 되는데 9하고 잠깐만 있어봐. 4, 2하고 5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2하고 9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완제후 합차로 가자. 되네. 완제후 합차 인수분해. 자, t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플러스 2t로 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9t. 다시 한번.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3x 자체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저게 나왔구나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완제후 합차, 보기차식. 그러면 얘는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거 맞네.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0 이거나잖아. 얘가 0 이거나인데 얘를 알파로 나누면 봐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3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알파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야.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겠지 뭐. 둘 다 성립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한다. 좋아. 알파는 항상 실수이다. 자, 이거 봐야겠죠. 이게 실수인지.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둘 다 0보다 큰데? 그치?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죠? 그래서 알파는 항상 실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는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인수분해하는 요령이 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501번. 501번은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해주세요. 방학 특강 때 엄청 많이 했던 거 501번. 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요걸 하셔야 됩니다. 답지 보고 대충 눈으로 읽고서 이해했어 하면 해봐 그랬을 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했던 거. 는 K. 는 K. 3차라고 했고, 최고차원 계수가 1이고 3차라고 했으니까 인수정리에서 무슨 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 일단 이렇게 쓰시고 땡땡. fx-k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f2는 0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f2는 0이라는 소리죠. f2는 0이라는 소리야. 이제 이 대입 한번 해보자고. 여기다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대입했어.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4죠. f2는 0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k는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야. 그럼 fx 완성. K를 왜 주는 거야? K라고. 이거는 얘랑 같은 어떤 상수 값을 갖는 거야. k는 상수야. 그렇죠? 상수 어떤 값을 갖겠지. 그렇죠? 그쵸. F-2도 K, F1도 K, F3도 K로 가면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인수정리를 쓸 수 있잖아. 0을 만들어야 인수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K 값을 구하시고 그럼 이제 완성. fx는 완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4. 그럼 여기서 근거계수 관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 이거 전개하면 진짜 2 넣으면 0 되겠죠. 2 넣으면 0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4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은 전개 좀 할까? 좀 귀찮아도 전개합시다. 자, 여기 x 세제곱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얘 곱하면 3이 6 10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자, 얘가 한근 2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한근 찾으면 되겠죠. 2 x제곱 마이너스 5가 나머지 근이었죠. 그죠? 나머지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로 하자. 그럼 뭐야? 풀마 루트 5니까. 그죠? 풀마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해도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 형태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혈액은 문제가 또 나와요. 조금만 더 가보실게요. 혈액은 문제. 자, 3차 방정식 이것이 한근이 이거다. 자, 실수 확인해야죠. 한근 체크, 실수 체크. 한근이 2 플러스 i다. 실수 ab. 개수가 실수다. 그럼 다른 한근 뭐야, 빨리? 그렇죠. 다른 한근. 그럼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에? 4죠.
x제곱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5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그치, 인수로 갖는다죠.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0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하고 나머지 실근이 뭘까요? x 플러스 4. 그죠? 그래야지만이 20을 갖거든. 끝났어. 그래서 AB는 전개해가지고 이정계수 AB를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냐면 해보면 A가 0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1이 나온대요.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503번 한번 해보세요. 5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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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슷한 문제죠? 실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켤레근 얘기 들어가야 돼. 자, 이 문제는 특징이요. 여기도 A라는 문자를 사용했고요. 이게 이제 공통이야. 여기도 A라는 문자를 사용했고, 여기도 A라는 문자가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야. 저 A가, 같은 A가 왜 사용되었을까? 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근과계수 관계를 써야 돼. 3차 방정식에 근과계수 관계를 써야 돼. 자, 한번 써볼게.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이거고 다른 한 근이 이거고 다른 또 하나의 근을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총 세 근 합이죠. 세 근 합이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세 근 합이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A라고 나왔죠. 네.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이제 논리야. 얘가 A가 어차피 실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얘가 공통근을 얘로 가지면 이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잖아. 그럼 얘도 가져야 되죠. 그럼 공통근이 두 개가 되죠. 그럼 2차 방정식도 켜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허근은 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는 얘기는 이게 공통근은 아니고 단지 공통근은 여기서 알파였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 다른 하나가.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알파와 A에 관한 관계식 하나 나왔죠?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와 알파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A하고 알파를 구합시다. 자, 뭘 소구할래요? A를 소구하자. 일단은
일단 A를 소개합시다. 자, A는 2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알파 제곱 2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8은 0,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은 0 지워주고 알파는 4. 공통근 4였다는 얘기야. 4였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C는 그냥 구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C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뭐야, 우리 리에라? 세 근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맞지? 네. 이거랑,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다음에, 이거잖아. 이게 C잖아, C.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럼 아까 그 둘이 곱한 게 얼마였죠, 아까? 3였죠,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504번 하고, 잠깐만 쉴게요. 504번 하고, 자, 504번. 3차번씩 세 근을, 자, 이건 좀 쉬운 거다. 근과 계수 관계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거 좀 해줘.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멍한지 보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전개만 하면 되니까. 자, 됐나요? 나왔죠? 네. 그 1단원 복습시키는 문제야. 확인해 볼까요? 자, A는 17 나와요. B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 더 할게요.